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날 이거 전화로 신청한 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여자 사주인데 상당히 미인입니다. 일단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도화가 발달돼가지고 이성적인 매력도 많고, 아마 본인이 지금 미용실을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손님들하고 기본적인 손으로 일을 하면서 또 말 대답도 해줘야 돼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용실이라든가 가면 주로 아줌마들 그 얘기하는 거 끝도 한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다 받아줘야 되는데 사주가 이 한난조수로 돼 있으면 섞이는 걸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없잖아.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요, 머리를 잘 만지고 잘못 만지고 그게 별 차이 안 나거든. 오는 사람들 기분 좋게 대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좀 취임새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액션도 잘하고, 그래야지, 야, 거기 잘한다 이렇게 소문나지. 이 주인이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만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면은요, 실제로 지루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난조술에서 보면은 한한 기운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섞이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변하질 않아. 이런 사람들 장점은 뭐냐? 나이 먹어도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도 자기가 한번 시작을 하면은 초지일관 끝까지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섞이질 않으니까 어울리지 못해. 손님들하고 어울려야지. 그래서 그런 거 잘하잖아. 그래서 조금 졸린 듯 하면 커피 한 잔 얼른 차가지고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냥 갈 때 올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만 하고 그 손님 만들면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수다를 좀 떨고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야 되는데,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일만 하고 그러면 썰렁하죠. 이게 이제 그런 스타일이야. 보면은 한난조술에서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이렇게 잘 섞이질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아주 재밌는 분위기가 안 돼. 그게 좀 단점인데, 그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 다른 건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기술적인 거, 미용실 하신 건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금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현침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술 같은 거, 여기 지금 금을 잘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위 아닙니까? 가위? 대표적인 도구가. 지금 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일을 하시는 건 잘 됐는데, 중요한 거는 도화니까, 도화가 발달됐으니까 이성적인 매력도 있고, 본인이 또 항상 미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주인 원장 얼굴 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이거 어쩜 이렇게 나이도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예쁜 얼굴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도 하실 거야. 근데 본인이 그걸 받아서 좀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 섞여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애로사항이 많아. 이것저것.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미인방명, 한난조습도 외면한 사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건 이제 지금 요거를 제가 금요일 날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사주를 알면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게 단점이고 어느 게 장점인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걸 이렇게 좀 메모 좀 해놨다가 내가 고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고, 그 다음에 손님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면은 또 웬만하고 피곤하고 그런 것도 좀 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운도 좋게 하려고 하니까 저거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신유년, 신묘월, 신해일, 정유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딱 봤을 때 금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8글자 중에서 금이 5글자예요. 그러니까 금 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금은 기본적으로 차갑다, 냉정하다, 쌀쌀하다, 어떤 뭐 그런 물상으로 보면 그런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쇠니까 쇠인데 이거를 좀 날카롭게 만드는 우리가 현침살이라는 것, 현침살요. 성격을 나타내요. 현침살은 현침살. 요거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뾰족한 걸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뾰족한 거. 주사 바늘. 그다음 일반 뭐 칼 같은 경우도요. 칼날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끝에가 이렇게. 자, 요런 상태로 되는 이게 현침살이라고 해요. 자, 요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아주 완벽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본인을 어떤 맹사라든가 그 다음에 말이라든가 뭐든지 완벽하게 해. 근데 너무 완벽하니까 사람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간 빈틈도 있고 좀 어색한 것도 있어야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물로 얘기하면 1급수예요. 1급수라는 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즉 사람이 꼬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꼬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지 일도 잘 되는데 성격이니까 처음에는 그걸 본인도 지금까지 고쳐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현침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있어요. 8글자 중에서. 그러니까 뭐 칼날위에 서 있는 것 같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장점은 뭐냐? 내가 완벽하게 기술을 발휘해서 오시는 분들 머리를 예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데 아무리 예뻐도요 앉아 계신 분들한테 내가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친절하게. 그리고 항상 칭찬도 잘 해주고 그런 건 잘 못하시겠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침살이 강한 상태다. 이 금, 나와 같은 금이 많으니까 이게 또 고쳐지지 않는 게 뭐냐면 고집이 너무 강해요. 고집. 자, 비견겁제가 강하면 고집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 이 자존심하고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게 강하니까 또 좀 어울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난 조술에서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면은 이게 한이라는 건 차가우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도 마찬가지예요.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게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업 중에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사람하고 섞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좀 듣기 싫어도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이제 그걸 일치 못한다는 거야. 이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상 사주의 특징이 또 한 가지는 음팔통이라고 해서 여자가 자, 이 여자가 음인데 또 사주가 다 음으로만 돼 있어요. 8글자가.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죠. 이 사주 역학에서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자는 양이 8글자인 거 훨씬 나. 만약에 이분이 양팔통으로 되어 있으면요. 정말 미용실 한 2-3개 냈을 거야. 여장부니까 뭐 시원시원하게 머리 만지는 것도 잘하겠지만 사람 이렇게 대하는 것도 너무너무 시원하게 응? 이렇게 잘 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꼬일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음팔통이라는 거. 꼼꼼하고 침착하고 나름대로 이 정적인 어떤 거에서 머리 기술은 뛰어난데 그거 플러스 어떻게 돼? 서비스로 내가 상대편을 이렇게 잘 다듬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견이 많다 보니까 내 고집이라든가 자존심이 강해서 이것도 또 한 가지 이 장애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내가 웬만하면 자존심 내려놓고 어차피 수업이니까 상대편 기분 좋게 하잖아. 그래야 사람들도 좋을 텐데 그게 또 잘 안 돼. 고집. 그리고 또 자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비견이 강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 정화, 이 불이 이게 남편이잖아요. 불이. 근데 이 불이 이 냉기에 이 불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데 요 자리에 지금
여기 지금 자식이 앉아 있죠. 여기 우리가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상관이 이 불일 들어오는 걸 이렇게 자꾸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수국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 이 사주에서는 금기운 워낙 강하고 상관이 강하다 보니까 관을 친다는 거야. 상관이 강하다. 상관은 관을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이 정화가 여기에 딱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들어와서 이 같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조금 어렵겠다는 느낌이 오죠. 벌써. 왜냐면 어찌 보면 이 정화는 이 남자는 인기가 좋죠. 여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본인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와 똑같이 미인으로 생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옆에 주위에 있다는 거는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앉은 자리에 상관을 깔고 있으면 우리가 득자 부별이에요. 득자 부별. 얻을 득자. 자,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아버지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게 딱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이게 지금 사주에서 토가 안 보이죠. 이 토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토라는 거는 이 그릇으로 이렇게 치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목이 있고 여기 이제 그릇이라고 치면 이 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목하고 화하고 금하고 요 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안정감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 조절이 안 돼, 이 자체가. 목화 금수가. 그러니까 항상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토가 없으면 사람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객지 나가서 돈 좀 벌어서 돈 조금만 있어도 땅 한 평이라도 이게 사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평이라도 땅을 사라. 땅이 뭐야? 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내가 안정이 된다는 거야, 안정. 돈이 많아서 안정되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토가 있을 때 안정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지금 토가 없죠, 이게?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가슴 아픈 거지만 2006년 26세 때 2006년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26세 때니까 21대원 해서 가보대원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가보대원에 그게 그러니까 병술년이에요. 병술년. 이 병술년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있을 때 이 신금은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병화가 있을 때 신금이 가장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결혼하는 거예요. 21대원 2006년 26세 때 병술년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31대 을미대운에서 계산년에 이제 이혼을 또 하십니다. 이때 보면은 밑에는 이제 벼려 자리가 차에 충이 되죠. 그리고 천간에는 대운에서는 을이 왔으니까 을신 또 충이 되고 이 충에서 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 계산년에 이제 이혼을 또 했는데 여기서 왜냐면 이제 이혼하고 이제 딸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건 아빠가 이제 키우시는 걸 이렇게 했나 봐요. 몸이 지금 좀 혼자라고 그러는데 그래 또 일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 상황이 좀 돼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또 41대원이 와 있죠. 지금 또 요때 이 21대원 결혼할 때는 이 병술이 1년짜리 운이 왔을 때죠. 지금 41대원 50세까지 이 병화가 들어오면요. 아주 전성기야. 이때 신금이 가장 내가 잘 드러나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운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43세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기반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 병신년에.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대운을 볼 때 이렇게 30년을 묶어서 보라고. 여기 보면 신유술, 금국이 30년, 사오미, 불이 3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불이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아. 이게 지금 다 남편이잖아. 관이, 사오미, 이게 방합으로 들어오죠. 신유술은 이게 방합이 이제 금으로 들어오면 지금도 금이 많은데 또 이렇게 되면 안 좋죠. 이렇게 크게 보면 운은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운이 이렇게 좋지 않게 흐른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금이 너무 지금도 금이 이렇게 많은데 또 금이 들어온다는 건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남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런 10년 단위를 끊어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41대원에서는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움은 있죠. 지금도 금이 많은데 또 신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요 병화가 들어왔을 때 이 신금은 가장 본인이 잘 드러낼 수 있고,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혹은 자기 이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제는 이제 정말 이제 중년을 접어들었죠.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운이 오니까 이제는 뭐든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정화가 늦게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는 내가 남편을 또 받들어야만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편 이 자리에 아니면 이쪽에. 그래서 이 역학에서 이걸 남편 자리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남자가 나보다 이 위에 있어야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식 자리에 남편이 있고 또 편관으로 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는 이 편관으로 가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그리고 이렇게 잘 가꾸어지지 않은 남자. 천방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남자는. 책임은 안 지고 의무도 이행 안 하고 그냥 즐기는 쪽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편관 우리가 다른 얘기할 때 뭐라고 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관운이 그러니까 정관운이 왔을 때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사주가. 이때 26살 때 21대 원에서 병술년에 결혼했다는 건 이게 정관운이 왔을 때죠. 그런데 지금도 정관운이 와 있죠. 대운에서. 이렇게 되면 또 이 마음에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편관보다 본인이 안정감을 가지려면 이 정관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가 생각이 좀 달라질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주위에 나와 같은 여자들이 잘생긴 미인 여자들이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관운이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 남자 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시겠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보고 또 이혼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느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혼하지 말고 남자친구 하나 사귀면 어떨까? 남자친구 사귀면 이 주위에 있는 여자들과의 경쟁에서도 어떻게 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게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요때는 지금 41대원에서 상당히 요 병화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나를 잘 드러낼 수 있고 왜 또 본인이 거기 미용실 공간에서 조금 답답해 할 수 있냐면 이 도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도화가 발달되어 있죠 이렇게. 엄청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도화가 이렇게 세 개나 있어. 우리가 하는 얘기 완전 연예인 사주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인성이 없어서 인성. 그러니까 부모덕이 없었다는 거야. 부모덕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젊은 나이니까 연예인 되려고 하면 예고라든가 예술대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아버지 어머니 자리는 이 자리가 공망이야 또. 그러니까 부모덕이 없다고 봐야 돼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 그 결과가 여기 돈인데 이것이
이렇게 또 충개념도 되지만 여기에 또 공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래서 돈하고도 조금 지금 힘들었을 거야. 돈 때문에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것만큼의 결과가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자체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도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대 병화가 있을 땐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대운이 좋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는 내가 제대로 50세까지만 한 7년 남았죠. 제대로 딱 하면 이제 완전히 기반도 잡히고 정말 멋진 중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때는 남자친구 사귀어서 좀 이렇게 여행도 가고 재밌는 구경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면은 이게 한단조수에서 본인이 지금 이게 차가운 기운하고 말라있는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따뜻한 기운이니까 우리가 이 변화를 많이 할 수 있죠. 따뜻한 기운은. 그 다음에 습한 경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섞인다는 거야. 그런데 이 기운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조하고 한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편하고 만나서 섞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연습을 하세요, 연습.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잘 돼. 그러니까 내가 몸이 조금 바쁘더라도 그거를 좀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확 운이 이렇게 좋게 오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성격이 그러니까 뭐 못 바꾸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운이 좋게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사고는 났지만 내가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운을 한다고 그러죠. 개운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느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진척이 없다. 그랬을 때 내가 사는 그 거주지를 한번 옮겨보는 것도 하나의 운이 개운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자 살면은 짝을 만나는 것도 개운의 한 방법. 세 번째는 계명을 해봐. 계명. 이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내 자유의지. 사람이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힘도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금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음먹기가 힘들지, 마음만 딱 먹으면 확실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발현시켜라 이거예요. 요 운이 좋았을 때.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 미용실을 이용해서 나를 확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예요? 돈 좀 많이 좀 벌면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식으로 해서 한 두세 개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목이 좀 좋은 데다가 한 2층에다가 통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누가 이렇게 알아들 수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게 이제 도화가 그냥 놔두기 너무 아깝다는 거야. 이렇게 강한 이 도화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면 나를 드러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그동안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뭐 시간이 이제 뭐 겨우 40대인데 40대 초반인데 앞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하시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전화 한번 줘보세요. 어느 정도 본인이 내가 마음먹은 게 좀 고쳐지고 있는지 한번 나중에 연락 한번 해주세요.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다는지 아니면 이런 건 좀 제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든지 뭐 하면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정말 미인이고 도화가 발달돼서 나를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이제 못 드러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조금 그게 한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는 막 필 수 있는 그런 대운이 왔으니까 잘 될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